지금까지 따라오지도 않을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명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명색은 우리가 그 이기론적으로 할 때 이를 기독교에서 로고스라고 했다. 네, 아시겠죠? 네, 불교에서는 이걸 지혜로 보는데, 그거는 공이 지혜는 아니다. 네, 음, 여기서는 수행에서는 이게 색과 공을 네. 에너지로 봐야 된다. 그 입자와 에너지. 아시겠죠? 네, 어, 물론 공으로 되면 이게 이제 구분성이 없어서 전체성으로 가요. 에너지도. 네. 그 이게 뭐, 색과 공을 색을 에너지, 공을 아니 색을 입자, 공을 에너지로 봐라 이 얘기시죠? 예, 예, 보고 나면 이게 이제 명확해지고 여기서 이제 이제 이치가 네. 이제 색과 공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시겠죠? 예, 어, 예. 어, 어. 이가 예. 명을 공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면 이 말이 무슨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예, 예. 비기너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명세계에서 공으로 들어온다는 거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맨날 하는 거고, 네. 명색을 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 뭐, 몰라, 알아, 이래가지고 들 문제가 아니요. 네. 음, 더듬더듬 하면서도 뭐, 걸어 다닐 수는 있죠, 집안을. 눈을 감고도. 네. 그게 몰라, 이런 거요. 아, 선생님도 직접 하는 거라는 말씀은 선생님도 그렇게 공을 증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지금도 뭐, 네. 명색을 공으로 바꾸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게 해탈 얘기거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네, 네. 그거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우리 이제 북방불교 쪽으로 오면 그게 무해행이 되는 거고, 네. 응? 네. 무해행과 해탈을 뭐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잉? 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처가 봤을 때 이제 공을 터득을 했는데 이 공을 꼭 명색을 지워서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네, 부처께서. 예, 제가 조금 결국은 그러면은 예. 이게 공이라는 것이 보니까 여기서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꼭 이게 명색을 지웠을 때 공으로만 들어가나 뭐 서울을 뭐 KTX 타고 가야 되지만 고속버스 타고 되지 않나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음. 그랬을 적에 이분이 중도를 공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중도를 통해서 공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공을 모르는 사람 중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 순서상 공이 먼저란 얘기시네요. 그렇죠. 음음. 이거 체험에서 하는 얘기요. 네. 왜냐하면 부처의 깨달음 경로를 엄청 추적을 했는데 도저히 저기 뭐 경에서는 안 나와요. 네. 어, 좀 깝깝한 얘기지. 없어요. 아무리 어차피 찾아도. 없는 걸 그렇게 내가 뒤졌구나. 음. 그런데 이걸 내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를 맨날 스님들 얘기하는 것도 보면 생활 중도로만 얘기하고 있어. 깨달음의 중도가 아니고. 왜냐하면 공을 터득했을 때 중도를 낚아챌 수가 있는데 음. 명색을 통해서 공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네. 중도를 통해서도 이 명색을 통해서 들어온 공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뭐라고요, 선생님? 말이 좀 이상했는데. 리피트를 안 해요, 우리는. 네. 다시 나중에 들어보시고. 들을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친절을 한 번 더 베풀면 네. 명세계에서 만들어진 공을 터득해 보면 네. 이 공의 특성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요. 예, 그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명색을 딜리트 시키면서 공이 증득이 되면 그냥 작용이 없다는 건 알죠? 음. 내면에 그럼 이 운동이 없고. 작용이 없는 것을 예. 이제 공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작용이 없으니까 이게 번뇌가 없어진 거야. 네. 작용이 생김으로써 번뇌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공을 터득하니까 이게 작용이 없다. 그럼 작용이 없는 것이 꼭 명성을 지워서만 들어가야 되나? 음. 이런 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명색을 안 지워도 예. 중도를 통해서
작용이 없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오. 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좌우 양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색은 좌우 이원성이기 때문에 좌우 양변이고요. 예. 양변을 없앴을 때 나타나는 게 공이란 말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N극과 S극이 없어졌으니까 공이지. 네.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N극과 S극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거는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게 명색을 없을 때 공이랑 똑같네 하는 걸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님이랑 해서 아는데 부처 당시에 어떻게 제자들을 중도로 곧장 가게 했죠? 좌우 중도요. 그냥 이게 그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하는 건 N극과 S극의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좌우 중도로 들어가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게. 성문각 하시면서 5일 동안 그거 하셨다는 건가요? 12 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명색, 공, 중도를 가르쳤죠. 왜냐면 자기가 깨달은 거 12연기하고 중도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그거를 5일 동안 가르쳐 줬겠죠. 아니 거기서 그러면서 예. 중도에 있으면서 명색도 지으면서 공으로 들어가니까 더 확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양방을 다 꺾고. 쓰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명색, 공, 중도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중도를 알아버리면 예. 꼭 명색을 안 지우고 그래도 예. 그 명색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가운데로 들어가면 네.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명색을 지우는 건 고락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공으로 들어가는데 중도는 고락을 지우는 게 아니고 고도 아니고 중도 아닌 중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증득하잖아요. 네. 들어가니까 공이 딱 나타나는 거야. 예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명색을 지워버리는 거야. 공에서. 네. 아시겠죠? 네네. 응, 응, 응. 그래서 에, 이게 이제 막 저기 뭐야, 뭐야, 저기처럼 거꾸로 가도 되고 바로 가도 되고 하면서 이제 음. 자유자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의 깨달음의 경로는 명세 12연기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명색이 주범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12 내가 연기를 통해. 출가해서 네. 무수유초정을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비상비비서청을 올라가도 내려왔을 때 남아서 번뇌를 계속 일으켰던 놈들이 네. 명색이었구나 하는 걸 어디서 알았냐면 저기 뭐야 12연기설에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명색. 음. 아시겠죠? 명색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범이라는 걸 아는데, 생각은 보니까 부처가 관찰을 해보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음. 돼 있는데, 네. 디지털은 시간을 만들어내고 네. 아날로그는 공간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야. 근데 네네네.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간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네. 공간은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음. 두 것이 어디서 오나 했더니 그 오감을 통해서 바깥에 정보를 들어와 가지고 그 유기표 안에 계속 쌓이더라 이 말이야. 네. 근데 나중에는 쌓였던 요놈들이 주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네네네. 어? 예. 그러면서 이제 명색에 의해서 보고 명색에 하라는 대로 하고, 명색에 의해서 막 명색이 다른 사람하고 막 명색하고 자기를 일치화시켜 가지고 막 싸움박질을 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명색을 지우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정념의 사념초 수행법이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수신법에서 세 번째 심. 음. 심 안에 신과 수가 들어와 있고 법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예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행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있는 네. 명과색을 다 지우는 거요. 네네. 응? 음. 그래서 그럼 신수신법에 몸을 지우는 거 그건 법공이야. 네. 얘기하면 네네. 신법에서 명색을 없애는 거 아공을 아고. 없애는 거고, 굳이 네. 얘기하면. 그냥 예. 진짜 불교는
마음에서 지워짐으로써 공을 터득하는 거니까 네. 바깥에 있는 무슨 색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 제일 나를 괴롭히는 게 생로사고. 네. 그래서 명색이 없어지니까 생로사에 대한 걱정도 명색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네네. 응? 네. 응. 와, 네. 그래서 그 명색을 지우니까 생로사 걱정도 없어지네. 응? 네. 걸리질 않아, 생로사라고 하는 그물에. 예예. 예. 그러면서 그것이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정념에 의해서 그 신수신법을 통해서 공으로 만들었더니 이 공을 네. 이 중도로에서 만났을 적에 보니까 공의 특성이 작용이 없는 건데 이 중도로 가도 명색이 작용을 못 하더라 이 말이야. 네. 좌우 양변에 있을 때는 작용을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놈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게 중도고, 네. 이놈을 딜리트 시켜서 죽여서 만드는 게 이거는 명색에 의한 공이고, 어. 죽이진 않지만 작용을 못하게끔 하는 거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예. 유명무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네. 유명무색이야.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딱이네. 네. 공인 거야.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명색 공 중도로부터 하는 거고, 명색이 시작이 안 걸리면 중도 걸리지도 않고 중도까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불구가 살려면 명색을 이게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생각과 이미지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뇌과학도 이제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안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뇌라는 거는 그, 그 디지털적 사고와 아날로그적 이미지라는 게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 어디로 작용하냐 하면 생존에 바탕을 두고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쵸. 생존이라는 목적을 향해. 생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죽으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불교와 뭐 상통하는 게 있지 않아요? 예예예. 그래서 명색을 지우니까 그게 번뇌네요, 그 두려움이. 생로사로부터,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이렇게 그 부활을 통해서 생로사를 해결한 게 아니고요. 네. 부처는 이 생로사가 주는 이 공포, 두려움, 걱정 네. 이런 것부터 해방되는 게 문제지 꼭 실제 오래 살고 안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딱 해탈이 된 거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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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기독교의 그 빛의 몸도 사실은 해탈이 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지, 음. 해탈이 안 된 명색을 가지고 막 빛의 몸을 만들어야지 하면은 그거는 사념체를 만드는 거지. 네. 사념체는 귀신이요. 네. 어? 그렇죠. 우리가 흡연을 못 끊는 게 흡연이 만든 습관이 만든 담배 사념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네. 사는 사념체가.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념체가 담배 피우는 거지.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 음. 아시겠죠? 네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작용이 없는 공은 모든 사념체한테 밥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부처가 얘기한 사식이 있죠. 네네네.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네. 이것들을 먹고 사념체들이 크는 거거든요. 네. 공은 이거한테 밥을 안 줘. 음.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 몸이라고 이 이미지화했던 그 에너지들이 먹던 밥이 끊어지고, 음. 의사식이 끊어지고, 촉식이 끊어지고, 네. 식식이 끊어지면 이게 이제 오버문이 되는 건데, 이것이 또 정념의 사념차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식이. 음. 음. 일반인들은 사념자 신수신법에다 밥을 주는 거고, 네. 맨날, 맨날. 이거는 거기다 밥을 안 주는 거고, 네. 음, 그러네요. 밥을 주면 거기에 사념체가 생긴다는 거는 영성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네. 근데 불교만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사념체가 또 뭐요? 이런 거라고. 그렇죠. 음. 우리 인류사에 끝없이 나오는 도깨비, 뭐, 놈, 뭐,
그 북유럽에 나오는 뭐 저기 뭐야 그 뭐 정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없는데 그렇게 인간의 역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반복이 될까? 우리나라도 도깨비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응? 그렇죠. 이게 일시. 사념죄요. 네. 여기다 밥을 주는 거예요. 예예. 이놈들이 우리 애고를 형성하고 우리를 저게 계속 뺑뺑이 돌게 만드는 것들이요. 네. 그 흔히 애고라고 그래요. 네. 애고는, 애고는 이렇게 우리랑 별개의 오법원에서 보면 오치훈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사념체들이요. 네네. 명색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 사념체로 봐야 돼. 또, 네. 그러니까 명색이 사념체는 아니죠. 이게 명색이 사념체를 밥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 네네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네. 깊게 안 들어가요, 다른 데서는. 오늘 진짜 깊네요, 선생님. 그래서 공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걔네들 밥줄이 다 끊어져. 음. 음. 그러면서 우리가 사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우 듣기만 해도 시원하다. 음. 제일 중요한 거 습관 있죠, 습관. 네. 담배 피우는 거, 그거 인간이 담배 피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담배 습관이 만든 사념체가 계속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런 거 담배 달라고. 이거 무서운 네. 얘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을요, 술 안 먹으면 알코올이 떨어지면 이게 또 알코올 달라고 막 몸에서 네. 그거 그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식사가 만든 그 사념체가 술이 고프니까 저 이게 술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뇌에서는 자기가 술을 먹고 싶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일이 끝나고 요즘 이렇게 뭔가 쉬고 이제 집에 올 때쯤엔 라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게 그거인 거를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실체적으로 내가 진짜 라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음, 생각의 습관이 뭔가 이게 음, 패턴화돼 가지고 음. 실제로 먹으면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이제 단식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네. 근데 단식은 그게 꼭 단식 하나로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조금씩도 있는 거예요. 라면 먹을 때 그 촉감. 네. 그것과 관련된 예전의 기억들까지 다 엉겨 있더라고요. 의사식도 있고 식식도 있고 예. 딱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라면 먹고 싶을 때 그 명색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이게 공이요.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 라면이 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렇게 욕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모든 게 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꼭 네네. 행심 바람일다만 해만 될까? 아니요. 명색이 공하다는 걸 알면 네. 행심 라면 먹다가 네 맞아요. 또 저 요즘 1초 후에 라면이 스승이에요 요즘. 라면이 공함을 알고 네. 아시겠어요? 라면 먹고 싶음이 공함을 알았어요. 알고서 도일체구에 했다 네. 이거예요. 라면을 건너뛰었다 이거요. 맞아요. 라면에 대한 집착을 그런데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것을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을 꼭 지워야지 되는가?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을 지우니까 공이 되는데 공에서는 일체 작용이 안 일어나네. 그러면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을 그제들에 두고 이 음. 작용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도야. 네 맞아요 또. 오케이 아시겠어요? 제가 그거 두 가지 다 해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와 어. 오늘 그 얘기를 다 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을 터득을 안 하면 조겨놓은 개공을 터득을 안 하면 예. 이 공은 명색을 통해서 오는 거고요. 명색을 통하지 않고는 내면의 공을 발견 못 하고요. 네. 이렇게 라면 먹고 싶은 거에서 이렇게 터득되는 거예요. 뭐, 그 라면 먹고 싶은 게 공으로 돌려지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법이 다 되죠? 다 되는 거거든. 한 가지 법칙은 일법이 만법이잖아요. 네. 만법이 일법이고. 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공으로 될 수 있으면 음. 생로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그것도 네. 명색을 지워버리면 일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거랑 라면 먹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본질은 다 같아요. 다 음. 명색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시간 넘었으니까 이제 에필로그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네. 에필로그가 재밌어요. 사랑의 자, 느낄 필자.
로그, 이성, 로고스, 뭐 로고가 로고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에필로고스. 에필로가 복수면 에필로고스니까.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다 해 주시네요, 선생님.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네. 부처가 12연기를 통해서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거기 연기법의 주적이 명색인 걸 명색. 알아차리고요. 예. 명색만 걷어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명색을 걷어내는 것이 팔정도의 정념에서 사념초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사념초 수행의 신수신법이 공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 세 번째 신법이고요. 예. 근데 이것은 불교에 또 사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중생들은 사식을 통해서 계속 명색을 살찌우게 하는 거고요. 네. 수행자들은 이게 신수신법에 의해서 그 사식을 끊음으로 공 자체가 끊는 거지 사식을 별도로 끊는 건 없어요. 공으로 들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네. 걔네들한테 에너지 주는 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뭐야 유기체 안에 들어가 있던 온갖 사념체들의 작동이 이제 배고파서 다 이제 죽는 거요. 네. 쉽게 굶어 죽이는 거요. 네네. 예, 그래서 깨달으면 단순간에 오지만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겨 공은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어요. 명색 지으면.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념체들이 금세 죽는 건 아니거든요. 밥을 안 줘야 죽는 거지. 그게 점수야.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돈이냐 점수냐 싸울 게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필드를, 점수가 우리 의식세계의 필드를 정확히 알면 네네네. 괜히 그 생각만 가지고 필드 모르면서 뭐 개념적으로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뭐 점수냐 돈이냐 가지고 몇 년간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예. 예, 그죠. 그다음에 중도는 그 작용 없애는 거에서 중점을 둔 거고 명색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중도에 들어가서 작용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명색주의가 더 편하지. 손발 묶어놓은 거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 네네. 응? 음. 손발 안 붙들어놓고 죽이는 게 빠르겠어요. 중도로 꼼짝 못하게 한다면 죽이는 게 편하겠어요. 묶어 놓고 패야죠. 예. 그래서 패는 게 아니고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겨 정확히 죽이는 알고 계세요. 예, 가만히.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 네네네. 계속 밥 주는 건 사식이고 네네. 부처가 얘기한 거예요. 사식. 예. 이게 사념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 어디다 밥을 주는지. 네. 명색을 먹고 사는 게 사념체, 아니, 사념처가 아니고 사념체. 예예예. 예. 근데 뭐 팔공산에 가면 무슨 거 붙여 있다면서요? 팔공사네요? 팔공산에 무슨 뭐 유명 부처, 뭐 기도발이 엄청난, 네. 뭐 있다고. 지금도 가서 팔공산에서 엄청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이단이든 뭐든. 네. 응. 그거 다 인간이 먹여 살리는 그 사념체들이요. 그러네요. 응? 음. 엄청나게 먹어요. 거기다 그 기도하는 거, 그 사념체에다가 그 에너지 엄청 주는 거요. 기도하는 행위가요? 그래서 이 네. 사념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요. 네. 아. 예, 불교에서 마라라고 하는 정체고 맞아요, 맞아요. 마라에게 밥을 주는 게 사식이요. 네. 그것이 명색이고 네네. 어떻게 더 얘기를 해 이제 더 이상 음. 이거 가지고도 뭐 못 믿겠다 그러면 진짜 이번 생에 인연이 없으신 분들이 뭐, 이지만 하여튼 인연이 있길 바래요. 참 제가 말이 좀 심했네요. 미안해요. 예, 예. 사식이라는 거 사념체고 사념체는 명색이라는 거 근원적으로는 네.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 영체라고도 얘기해요. 뭐 일반 뭐 영성서 이제 이런 서적들 보면은 네. 염체요, 염체. 염체.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마라로 나오고요. 네. 기독교에서는 게 사탄으로 나오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라 그러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우리 안에 있지 어디 있어?
저는 몇 번 실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색은 네. 저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 사식을 먹고 그런 거라고. 맞아요. 예. 신수신법에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내가 일으킨 명색으로 내가 사념칠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명색은 이원성의 세계예요. 네. 에너지는 이론성이고 입자는 이원성이고. 네. 그다음에 고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생을 왜 고라고 하냐? 네. 이게 무상고 무아에서 고가 질중했는데 고에 대한 설명이 없어. 네.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니 고고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얘기가 많이 하는데 네. 뭐 그게 맞겠죠. 근데 또 근원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네. 에별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에별리고 뭐예요? 에비얼 리고가 뭐냐고요? 예, 사랑하고 응, 뭐 헤어지고 응. 아까 사랑하는 사랑하고 사람과 헤어지는 게 헤어져서 보통이라는 거요. 예 사랑하는데 못 보는 거 고통이고 응. 원증외고 꼴 보기 싫은데 봐야 돼서 고통이고. 그래가지고는 현상적인 거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얘기요. 아 원인이요?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지. 그런 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헤어지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근데 헤어지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왜 고통이냐 이거요. 아 그러면 또 헤어지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지. 그걸 뭘 물어봐요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야. 좋아하는 그래?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왜 고통이냐? 이게 좋아지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고통이지. 이런 사람들 이게 깊이로 못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나가세요. 음. 응? 다음 생에 오세요. 그래도 막 그렇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런 분은 들으시라고. 네네. 이게 뭐냐면 네. 야, 이런 얘기도 한번 처음 할 것 같은데 예. 뭐냐면 이게 고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현상계가 나오는 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네. 음, 대칭이 붕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은 대칭이 붕괴된 대가요. 네네. 생명은 대칭이 붕괴된 대가다. 대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대칭과 질서는 반대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서 헷갈리는 대칭과 거예요. 대칭과 질서는 질서요? 질서는 반대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대칭과 질서가 반대다요? 음. 이거 이거 처음 듣는 깨닫는데 이렇게 누가 이게 짚어주지 않으면 이거 평생 못 깨달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진짜 처음 듣는 말인데. 대칭과 질서가 반대라고요? 반대요. 어, 대칭과 질서. 질서는 비대칭인데요. 그러네. 응? 근데 생명은 질서거든요. 질서는 방향성이 있고 양극이란 얘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어. 그 프로세싱이 깨지면 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 이 대칭에는 프로세싱이 없어요. 예. 응? 예.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뭐냐면 우리 생명을 한의학적으로 보면 예. 목화토금소의 오장육부 장기가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목은 화를 주고 네네. 간기운은 심장 기운을 살리고 네. 심장은 토, 비위를 살리고 네. 어? 네. 어. 토는 또 금이 뭐요? 호파를 살리고 네. 호파는 또 금은 금생수니까 뭘 살려? 수가 위에요? 신장을 살리고 아 신장. 신장. 예. 목화토금수. 네. 신장은 또 뭐를 살려? 간을 살리고 음 수생목이니까 네네. 요게 질서요. 네. 디스 오더라고 오더. 네네. 그런데 대칭은 이게 다 그냥 뭉개진 거요. 네네. 아시겠어요? 예. 대칭에 무슨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어, 방향성도 없는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성, 동시성 이거는 저기에서만 있는 거요. 대칭성에서만. 네.
어? 예. 질서 있는 세계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빛의 세계로 이제 움직이는 거요. 그런데 대칭 세계로 가면 빛의 세계도 무시당하잖아요. 네. 어? 예.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같은 입자끼리 거리에 상관없이 반응하는 거를. 같은 입자끼리 거리에 상관없이요? 이쪽에서 이렇게 N극 돌리면 저쪽에 S극으로 잡아 돌려가지고 균형을 계속 맞추는 거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음, 뭐지? 아니, 그 법칙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잘 텐데. 하여튼 뭐, 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빛의 속도와 상관없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예예예. 거예요. 몇억 광년을 떨어져 아, 있어도. 예. 그게 음, 찾아봐요. 자, 나이가 들어 가지고 정말 떠오르지도 않고. 짜증나 진짜. 그게 뭐더라? 양자 끌리 뭐야? 이게 뭐야? 나도 까먹었네. 양자 도약 아니고 양자 도약 아니에요. 예. 그 중국에서 그거 성공을 많이 해요.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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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동시성이라고 했지. 양자 동시성. 한번 나올 텐데 검색에. 동시성이요? 양자 동시성. 도약? 양자 도약? 아니라 도약 아니라니까. 아니라 그랬고. 그거는 준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에너지 네. 준위가. 동시성. 자, 그만하고요. 어쨌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나중에 찾으면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는 질서가 아니고 대칭이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네. 이 비대칭 세계, 즉, 이 현상 세계는 대칭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양자 어, 얽힘이요? 양자 얽힘. 음. 맞다. 그거는 네. 빛의 속도도 엄청 빠른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거든요. 네. 몇 억 광년이 저도 동시에 반응을 일으키게 된 두 개가 몇 억 광년 맞아요. 떨어져 있어도 네네. 그건 벌써 대칭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응?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비대칭 세계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다못해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까지 영향받으면 네. 몇 억 광년이면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일주일에 30만 킬로 가는데 그게 몇 억 광년이요 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네. 몇 억 광년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해봐. 1초 30만 킬로면 지구를 7바퀴 일곱 반을 바퀴 반. 돌아요. 네. 1초에. 우리 비행기 타고 저 반대편으로 가면 12시간 걸리거든요. 네. 어. 몇 억 광년, 몇 초가 몇 억 광년, 상상이 몇 억 년이 되면 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깨갱해야 돼. 뭘 자꾸 대들어. 네. 깨갱해 그냥. 네네. 근데 깨게 그러한 세계에서도 이게 양자얽힘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쪽의 변화가 저쪽의 변화로 바로 그냥 그건 뭐야 대칭이 안 깨지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음.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는 건 대칭이 깨진 결과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오다를 만드는 거거든요. 질서를. 네. 근데 그것은 계속 대칭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게 우리는 그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원성 세계, 육체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죽음이요. 네. 과학적으로는 대칭이고 이거 정확히 이걸 잘 몰라. 대칭이 생명인 줄 알아. 뭐 음. 생명의 근원이긴 한데 네. 표피적인 인간의 몸만 요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그 대칭의 세계로 질서가 가는 거는 네. 결국 질서는 대칭의 세계로 가는 건데 질서가 무너질수록 대칭으로 가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우리가 늙어갈수록 대칭으로 가는 거요. 그 생멸에서 생은 질서죠. 질서고 멸이 대칭에 가까운 거군요. 뭐 그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걸 고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 죽을 방법이 없어요. 대칭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칭으로 가겠다는데. 그냥 원리상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고라고 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해를 하지, 현대인들한테. 애별리고니 무슨 보기 싫은 사람을 보니 고라고 이런 얘기 해 가지고 되겠어요? 네. 근데 이게 연력학 제2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엔트로피 법칙. 네네.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무질서도가 무질서도거든요. 질서가 무질서로 바뀐다는 건데 네.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근데 무질서니까 나쁜 것 같죠? 네. 그게 대칭. 대칭으로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지극히 물질적인 법, 이렇게 그 협소하게 본 법칙을 얘기하는데, 네. 이 법칙이 연력학 인간이 만든 법칙 중에 제일 위대한 법칙이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시간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늙어가는 그 음. 과정이 시간이거든요. 네.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과정이. 네네네네. 응? 어. 그다음에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게 또 뭐냐 하면 이게 식어가면서. 아, 절대온도 T. 식어가면서 이게 또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 이게 엔트로피 법칙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질서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빅뱅이면 우주 그다음에 온도가 내려간 거요? 어 대 대칭으로 갖고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엔트로피 법칙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연력학 제2 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이. 네. 연력학이라는 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예요. 아, 저 예. 우주가 계속 식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늙은 몸이 점점 피가 끓는 거 봤어요? 아니요. 늙어갈수록 피가 끓어? 그러니까 쉽죠. 식어가는 거잖아요. 아, 실제로 그래요. 우리 엄마 오늘 만났는데 손이 차지셨어요. 점점 차져요. 어, 열 많으셨는데. 예. 그래서 열량을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쓰면 이제 죽는 거요. 네. 그래서 그 열량을 하시려면 차를 계속 세워둬야 되잖아요. 네. 차를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돼? 휘발유 받은 공급량이. 금방금방 쓰죠. 운동을 심하게 한 운동선수들이 좀 일찍 죽는 음. 경향이 있어요. 네네. 서양 운동은 엄청나게 사람을 아주 그냥 핍박하는, 네. 몸을 완전히 그냥 소모시키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다 젊어서는 건강한데 나이 먹으면 운동 안 한 사람보다 더 헥헥거려요. 어. 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네. 열량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연료를 다 써 버린 거군요. 빨리빨리 돌아다닌 거예요, 맨날 그냥. 네.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자,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엔트로피 법칙은 인류가 발견한 제일 우수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게 깨달은 공부하면서 엔트로피 법칙을 모른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고에 대해서 얘가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라고, 엔트로피 법칙이. 네. 유익한 깨달음이, 이런 지식이 없이 이게 보면 어설프게 되는 거예요. 뭐 아까도 봐봐, 깜짝 놀라잖아요. 질서와 대칭을 같이 본 거거든요. 네. 아니라니까, 정반대라니까.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정확히 질서라는 거는 지극히 인위적인 거예요, 대칭 세계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진리적인 게 그 아니죠. 질서야말로 또 생명을 가지고 우리 그 대칭 세계에 있었던 존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여몽환포형의 세계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꾸 그걸 여몽환포형으로 부처는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의 세계로. 네. 음. 근데 중생은 이거를 질서를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네. 근데 우주 원리를 공부해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네. 예. 그 노래 있지 않나요? 김건모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네. 뭐 뭐죠? 뭐 친구 애인을 뭐 어떻게 저쩌고 했다는 거 뭐 네. 있잖아요, 노래. 네. 그것도 또 기억 안 나는 모양이다. 아, 기억나요. 아, 그래서 고에 대한 인식을 아시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 명색공 중도 뭐 이런 건데 결국 부처가 이 그 생로사를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생로사라는 걸 이렇게 엔트로피 법칙으로 우선 이해를 하라는 거야. 네. 그랬을 적에 이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칭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네. 생로사는 질서였고요. 그 음. 공으로 들어가서 그 대칭으로 들어가서 작용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서 이 생로사를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불교요.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해줘. 근데 그거를 그 불교 그 엔트로피 법칙을 이 순간에 멈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도인 거예요. 네. 예. 이 현상계의 질서의 세계는 어디 위에 기반해서 서 있냐면 항상 대칭의 세계 위에서 여몽한포형으로 움직이는 세계야. 실제 있는 게 아니야. 네. 실제 있는 거는 대칭이야. 네. 아시겠어요? 질서는 다 여몽한포형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거 깨지기 마련이고 대칭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질서가 영원히 있기를 바라다 보니까 고통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네. 특히 분명히 질서라고 하는 거는 한의학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더 그렇죠. 뼛속 깊이 알아요. 왜냐하면 목화토금수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목화토금수는 질서거든요. 상생의 질서.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공부 안 한 사람 뭐 간장 따로, 심장 따로, 뭐 허파 따로, 뭐 윗가루. 위 따로, 대장 따로, 소장 따로 뭐 각자 보는 거예요, 그냥. 음. 예. 그러니까 좀 공부할 건 좀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네. 그런 거. 생명은 질서인 거요. 음. 목화토금수에 의한. 네. 그걸 뛰어넘는 게 이제 공이고 명색이고 중도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본인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각자 받아가지고 네. 얼마만큼 소화할지는 각자 좀 이제 알아서 좀 해주시고 저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앞으로 또 기독교 얘기를 하겠지만 불교는 뭐 일단락을 줬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엔트로피 법칙으로 아주 최종 마감을 한 거예요. 네. 애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처가 대기설법으로 한 거예요. 네. 네. 대기설법으로. 그러셨겠죠. 가장 비천한 자가 왔을 때, 야, 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힘들지 않니? 네. 근데 보기 싫은 사람 있지, 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계속 옆에 있으면 힘들지 않니? 힘들지. 그게 인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거를 21세기에 지금 양자역학이 지금 막 AI까지 막 나오고 이 난리 치는 데서 다 아직까지 애별이고니 뭐 이상한 얘기를 했었고 환장해, 환장해. 네. 환장하는 것도 명색이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싹 지웠어요, 지금. 걸림이 없네. 네. 공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중도로 해가지고 또 명색을 지으니까 뭐 이건 뭐 꼼짝말 안 해.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근데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대칭과 질서의 관계였다니 2000년 전에 양자역학이 발달 안 해서 이렇게 표현 못 하시지만 이걸 발견하신 거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에필로그가 또 나올지 이게 마지막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장담도 안 한.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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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